안녕하세요. 인고 원포인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영어 기본이론 한눈에 지난 강의에 이어 기본이론 나올 각, 그 다음에 교육과정 한눈에 및 나올 각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그 전에 영어는 좀 반복적으로 출제되는 것들이 있어요. 첫째, 과정중심 지도. 이건 매번 나오죠. 그런데 과정중심 지도가 시험에 잘 나온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좀 흔히 하는 실수가 뭐냐면 그거에 해당되는 활동명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시멘틱 맵 이런 특이한 활동 몇 가지를 보는 건 좋은데 그 외에 뭐 다른 활동까지 막 다 외우려고 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럴 필요는 전혀 없거든요. 그냥 그 과정 전, 중, 후에 맞는 느낌, 그 느낌을 가져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봐요. 전 단계에선 배경제재 활성화하고 중에선 그 기능 충실히 익히고 후 단계에서는 정리한 다음에 나아간 다음에 통합, 기능 통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느낌을 가져가는 게 전 더 중요하다고 보이거든요. 그 다음에 용어 쓰기는 starting with C로 시작하는 단어를 써라 이런 느낌이 많이 나오죠. 지금 여러분들께서 공부하고 계시는 강사 강의 자료가 지금은 벅찰 수도 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정말 얼마 안 된다는 걸 아실 거예요. 그럼 이것저것 다른 강사도 강의 자료도 빌려서 보고 하는데 아무리 보셔봤자 그 안에서 시험에 안 나와요. 이거는 여러분들의 기대의 희망을 미리 꺾어서 죄송한데 시험은 절대 그렇게 만만하게 출제가 되지 않고요. 교수님들은 어디선가 또 희한한 원문을 가져와서 출제를 하십니다. 그만큼 이 용어 쓰기는 진짜 맞추기가 많이 힘든 부분이에요. 거의 수학에서 수능형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준비를 한다고 해서 맞추는 게 거의 확실하게 보장된 부분이 아니어서 저도 틀려서 뭘 할 말이 없네요. 그래도 최대한 대비하는 방법은 일단 강사 강의 자료라도 충실히 볼 것. 혹시 거기서 나온다면 다른 사람들은 다 맞추니까 거기서 내가 틀리면 치명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그거라도 열심히 보시고 단어집 따로 만드셔서 B로 시작하는 단어를 써라. 그 B로 시작하는 단어가 머리에서 좀 떠오를 수 있게끔 그렇게 공부를 하시는 것도 좋은 대비 방법일 거라 생각해요. 다른 버전의 용어 쓰기가 어떤 것이 있냐면 단순히 그 빈칸 뚫어놓고 B로 시작하는 거 써라 이런 식으로 출제되는 게 아니라 영어는 기출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A, B, C, E 해놓고 설명이 나와요. 영어로든 한글로든. 그 다음에 그것 중에 틀린 거 2개 골라서 고쳐 써라.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용어를 고쳐 쓰는 문제는 반드시 그 잘못된 용어를 옳은 용어로 고쳐 써야 맞게 처리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 기본이론 한눈에 강의 정리 때 어떤 표로 이렇게 보여드렸을 거예요. 대응되는 표현 반이요. 보여드렸는데 그런 것들을 위주로 확인을 하시면 돼요. 반대되는 표현 이런 것들을 익히는 것도 용어 쓰기에 도움이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용어 쓰기에는 크게 2가지 버전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교육과정 이 부분이 좀 문제죠. 체육, 그 다음에 영어 이게 저는 좀 교육과정에서 많이 힘들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영어 교육과정 많이 막막하실 수 있는데 저랑 함께 준비를 하시면 조금 나을 거예요. 알겠죠? 잘 따라오세요. 그 전에 기본 이론에서 나올 각을 먼저 보면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어요. 영어 표현을 특히 좀 체크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수법에서도 이 정도 체크를 하면 좋겠습니다. 네, 앞서서 강조한 부분이 그대로 나오고 있죠. 이 부분도 6번은 제가 계속 강조하는데 언제 나올지 모르겠어요.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드디어 교육과정 시간인데요. 굉장히 양이 많으니까 잘 따라오셔야 돼요. 우선 성취 기준에서 같은 표현, 반복되는 표현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줄거리 2군데서 나와요. 강리역, 강세 리듬 억양 3군데서 나옵니다. 지시나 설명 3군데서 나와요. 일상송에 친숙한 주제 5군데에서 나옵니다. 그림이나 도표 3군데, 그림 실물 동작 2군데, 실물이나 그림 2군데. 저는 요 페이지가 미치는 줄 알았어요. 요 페이지가 좀 많이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다음 알파벳 대소문자 식별 구별 달라요. 식별은 읽기고 구별은 쓰기죠. 소리와 철자의 관계. 요게 제일 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다음 구두로 익힌 다르죠. 요 정도 성취 기준은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 이제 교학방인데요. 공통적으로 영어는 활동 예시를 보실 필요 없어요. 알겠죠? 이게 물론 제가 지난
실권 시간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수업 상황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간접적으로 쓰일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시험에 뭐 직접적으로 나온다 이런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교학방에서 나온 그런 활동 예시 있잖아요. 활동을 외우는 건 전혀 의미가 있지 않거든요. 저는 오히려 좀 반복되는 이런 표현들을 묶어서 보시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첫 번째 예시로는 지시 설명 요청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TPR과 관련되는 부분이죠. 이게 듣기 3사의 교학방류에서도 나오고 평방류에서도 나와요. 말하기 3사 교학방류에서도 나와요. 이런 식으로 묶어서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다음 배려와 관용 중요하죠. 이것도. 다음 대환장 시리즈입니다. 실제, 통합, 진짜 굉장히 뒤섞여 있죠. 좋은 말은 그냥 갖다 다 붙였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걸 구분해서 외워야 되니까 너무 힘든 거죠.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드렸으니까 고통받지 마세요. 알겠죠? 네. 다음 소리와 철자의 관계. 이건 항상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은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영어 교육과정이 너무 힘들다 하시면 제가 체크해드린 것만 보셔도 충분해요. 다음 언어 기능 통합. 네. 물론 아까 실제 통합 이거랑은 조금 다르긴 한데요. 이것도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미를 이해하는 수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님. 이것도 2번이나 나와요. 네.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이제 사실적 이해 단계에서 추론적 이해, 창의적이고 흥미있는 과제 이렇게 조금 수준이 업그레이드가 되는 부분이 나와요. 체크 부탁합니다. 그 다음에 초반에는 반복적인 따라쓰기 해서 자신감 증진하고 점차 어떻게 한다. 점차 뒷부분이 좀 달라지죠. 3, 4학년이냐 5, 6학년이냐에 따라서 이런 부분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교정 피드백 이런 부분 체크를 하시면 좋겠어요. 중요하죠. 그 다음에 쓰기는 조금 낮게 지도해라. 이것도 2가지에 2번 걸쳐 나옵니다. 다음 기본 이론과 성취 기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연결을 저는 지어보았는데요. 혹시 이것 말고도 당연히 더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성취 기준뿐만 아니라 교학방류, 평방류, 뒷교, 뒷평도 제각기 다른 기본 이론의 어떤 특정 용어와 연결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공부를 하시면서 더 찾아내시면 되는 거예요. 저는 일단 이 정도 맛보기만 보여드렸습니다. 더 다양하게 찾는 것 할 수 있죠? 네, 이 강의 듣는 분이라면 당연히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강의를 듣는 분들은 굉장히 의욕이 넘치시는 최소 광역시 이상에 지원하시는 분들이 보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요 정도 되는 수준의 내용을 이해하려면 어느 정도 공부가 뒷받침된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잘 해내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네, 여러분들 다들 합격하실 수 있으니까요. 조금 흔들리더라도 저 믿고 천천히 따라오시면 당연히 그 끝에는 합격이라는 2글자가 반짝이고 있을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영어 맞춰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체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